지금 고통스러운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고통이 사라져야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여기서 조금 다른 질문을 건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는가? 빅터 프랭클의 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고통과 상실, 죽음이 존재하는 삶에서 인간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에게 간절함을 되살아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내가 아님 이제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 남 탓을 하고 세상을 비관하기 쉬운 현실에 고개를 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갈 수 있게 시선을 바꿔주는 책, 나에게 힘이 돼주는 나의 인생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은 제가 줄금 부분이 제일 많은 책이에요. 한 10년 전부터 매해 보는 책이고 볼 때마다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무언가를 열심히 할 힘을 주는 책이에요. 내가 밑줄 친 부분. 나는 강제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관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처한 현 상황과 순간의 고통을 이기는데 성공했고 그것을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관찰할 수 있었다. 스피노자,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고 실제 고통을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귀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환경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단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줄어든다고 얘기해요. 이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아서 몸의 감각에 집중하라고 하고 생각은 극단적이니 내 안의 모든 생각을 믿지 말고 거리를 두고 생각을 관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진리를 빅터 프랭클, 스피노자가 똑같이 얘기한 게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글귀를 회사 생활할 때 적용하곤 해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처럼 이 상황을 카메라로 보면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화난다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시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문구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운의 그릇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세상의 일부분이란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나 또한 40대 직장인 중 하나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비슷한 레퍼런스를 계속 찾는 거죠.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요. 왜 세컨잡을 못 만들까? 단순히 의욕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퇴근하고 의자에 앉을 힘조차 없다면 혹은 출퇴근 시간에 일에 대한 생각을 더 할 수조차 없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런 걸 한 송희두 같은 사람은 지하철에서 글 썼다고 하고 그런 걸 답으로 생각하고 삶으로부터 받는 질문 이 회사는 내 커리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난 나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오늘날 정신건강과학은 인간은 반드시 행복해야 하며 불행은 부적응의 징후라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치체계가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더 불행해지면서 피할 수 없는 불행의 짐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이다. 이 얘기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예요. 이건 이일준 정신과 의사님 강의에서 들은 건데 애시당초 이 세계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니에요. 불만족,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발달한 문명임에도. 이건 날씨처럼 필연이에요. 불교에서는 두카라고 하지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 최신 뇌과학을 얘기하는 도파민 네이션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만족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 어느 정도의 불편은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게 더 큰 행복이다라는 얘기를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수는 없어요. 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모든 거를 억제하지는 못해요. 부장도. 100점을 맞아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은 불행과 불만족을 불러올 뿐이에요. 애초에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기대가 나오는데 그 기대는 이루어지기 힘들어. 그래서 괴로워. 그러면 어떻게? 그냥 시선을 돌리고 다른 긍정적인 거에 집중해야죠. 이런 생각이 맞닿아 있어서 이 글귀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내가 밑줄 친 부분.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자신의 과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향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다. 말하자면 한쪽 끝에는 실현되어야 할 의미가 다른 극에는 그 의미를 실현시켜야 할 인간이 있는 자기장 안의 실존적 역동성이다. 인간은 조건지어지고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서 싸우든지 양당 간에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신경학과 정신의학 두 분야를 전공한 교수로서 나는 인간이 심리적, 사회적 환경에 어느 정도까지 굴복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강제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하다 살아 돌아온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게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행복은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그 이유를 찾으면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사람들은 그루터기만 남은 일회성이라는 밥만 보고 자기 인생의 수확물을 쌓아놓은 과거라는 충만한 곡물 창고를 관가하고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 수확물 속에는 그가 해놓은 일,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용기와 품위를 가지고 견뎌냈던 시련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옥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아우슈비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수용소에서였습니다.